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청주시립미술관 홍명섭 관장님과 함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뵙게 되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느덧 청주시립미술관 관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지 약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을 돌아보시며 간단하게 소회를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나름대로 소회, 감회, 이게 상당한 분량으로 있는데요. 그건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미술관 취임하면서 소회라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언표를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립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전국 규모로 볼 때에 가장 작은 규모의 미술관으로 출발했고, 가장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대도시가 갖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미술관의 규모를 쫓아가는 그런 쪽에 같이 지향하는 생각은 없었고, 대도시 이 미술관에서 기획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일 농사로 비교하자면은 과일이 상당히 풍성하게 무르익은 과일을 따서 소비자에게 전하듯이 그런 역할이라면 저희들은 익은 과일을 전달하는 것은 그런 미술관에 가서 보면 되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가려지고 또 드러나지 않던 또 사실은 대단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던 작가들을 기획전을 통해서 발굴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드린다. 그래서 다른 대형 미술관이나 대도시에서 못하는 소위 말하면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것처럼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이슈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의 나름대로 소회는 크지요. 그리고 미술관 특유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 이 청주라는 지역에서 미술관을 출범시킨 경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술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설득해 나간다거나 그런 문제와 계속 끊임없이 교감을 해 나간다는 게 큰 부담과 이슈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을 때 소회라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네. 긍정과 부정적인 소회가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 털어서 고백할 문제가 아니겠죠. 네. 근데 관장님께서는 청주 출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청주 지역의 예술 문화는 과연 어디까지 왔고 인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1년 넘지 근무하면서 청주 지역의 미술계의 위상의 현황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성장 과정에서 이후 대전에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평생은 서울에서 보냈고 반평생은 대전에서 보낸 셈인데, 그 당시 제가 대전에서 활동할 때는 청주 지역의 작가층이 워낙 두꺼워서 제가 사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건 저 혼자나 제자 몇 명하고만 외롭겠지만 주로 동료들을 갖다가 만나고 동지를 사귀게 되고, 제가 전시회 기획을 얻은 것은 기회를 얻은 경우는 청주 화단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부터 청주가 연고지는 아니지만 지역 작가들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가 있었고, 그 주목을 해오던 입장에서 이런 인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럼 청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애양심도 조금은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 청주 시민분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을까요? 방문이 좀 많을까요?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지금 저희 시립미술관이 청주 지역 분들한테 상당히 아직 인식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홍보라 할까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분관 중에 하나인 오창 전시관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지난주까지
그 2달에 걸쳐서 큰 미술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기획전을 제가 홍보도 할 겸 기획전에 직접 그 소개도 할 겸 주위 지역 주민, 그 당시 오창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도슨트 노릇을 집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얻은 인상은 그 청주 지역이 원도심과 그 신도시, 예를 들어서 오창이라는 신도시하고의 그 단절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창 주민들은 주로 그쪽에서 전부 생활이 해결되기 때문에 원도심에 나오는 기회를 최소한 더 줄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그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청주 시립미술관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장 좀 크게 느끼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원도심과 신도시 분들이 왕래하면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의 문화 행정 포함해서 저희 미술관이 상당히 큰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또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을 하면서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립미술관만의 차별화 전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두에 잠깐 비춰드리긴 했지만요. 시립미술관의 규모는 그 대도시 미술관하고 이제 비교가 될 수는 작기 때문에 작은 미술관에서 그 감당하는 그 미술의 질도 작을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부담을 가지면서도 보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틈새 시장처럼 그 대도시 미술관이 행하지 못하는, 또 대도시 미술관에서 그 노리는 바 이슈에 대해서 많이 소외된 중요한 작가들을 갖다 저희들은 발굴하고 또 그분들한테 새로운 것도 평가를 얻기 위한 그런 차별화 전략이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것을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미술관에서는 소수자 작가들을 갖다가 찾는다. 우리는 메이저 쪽이 아니라 마이너 쪽에 대한 시선과 그쪽의 이슈를 잡는 것이 저희들이 큰 차별화라고 그러고, 사실 그 작년에 이제 중앙화단에서 여러 잡지를 통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색다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들의 전시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흥미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이 지금 이 시립미술관을 찾아가면 어떤 전시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미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획전이 지난주에 오픈됐습니다. 네. 오창에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방금 지난주에 이제 닫은 전시회도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시였는데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본관에서 이제 전시가 새로 시작돼요. 춘계 특별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작고작가전이라는 그 내용인데, 타이틀은 물론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라는 그런 서정적인 타이틀이 붙인 전시회죠. 그 작고작가 전시회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공로가 있던 작가들이 작고하신 데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앞서 이 지역의 작가로서 타 지역과 다른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지닐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관점과 기질과 그런 이슈를 가졌던 작가들을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 중에 발굴해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 지역에서 평범한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지역의 향토를 끊임없이 애정 가지고 이제 발굴하는 화가로서의 이제 왕철수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김영식이라는 왕철수 선생님과 공통점이라면 두 분이 제도적인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지만 바로 제도적 정규 교육에 혜택과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많은 작가들이, 정규 미술을 거쳤던 많은 작가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특성을 가진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시면은 지금 당장 그분들의 대단한 작업을 보시면서 감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픈 이후로 관객들이 상당한 감동을 받고 계시는 데 대해서 그런 전시회를 기획해 준 우리 학예사들의 그런 그 보람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예술이라는 것은 접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요즘에는 좀 많이 시대가 좀 바뀌면서 문화를 접할 기회는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네 삶에서 예술이 좀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을 정의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나운서분께서 질문을 폭넓게 어렵게 해주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 미술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시립미술관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그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그러는 동시대 미술, 우리말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대 미술이죠. 지금 생생하게 통용되고 있는 미술을 보여주는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의 눈높이보다는 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앞서가는 작가들을 이끌어가는 게 미술관의 대부분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생활하기에 바빠서 그 시대의 어떤 미감이라든가 시대의 어떤 그 감성을 쫓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관을 꺼리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친근감을 못 느끼고 낯설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미술관에 갖는 어떤 그 딜레마이면서 특성이면서 이제 그 타개할 이슈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미술 자체가 어려운 미술과 쉬운 미술로 나눠져 있다고 보진 않아요. 예. 어떤 거든지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관객이 되겠죠. 너든 나든 내 자신이 그것을 어렵게 부담을 가지고 접함으로써 어려운 미술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지 리스닝이라고 해서 음악에서도 단번에 들으면 그냥 친근감이 오는 음악도 있고 또 미술도 쉽게 볼 수 있는 미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시민이 중요한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대부분 국공립미술관은 그 시민들이 그 취향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그 시민들의 그 정서적 취향에 맞는 그 감성에 부응하는 일을 편들어주는 게 미술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이 새로운 감성을 촉발시켜서 그 인생과 삶을 보다도 그 새롭게 느끼고 새로운 어떤 그 행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노리는 것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찌 보면 뭐 예술, 미술은 정답이 없이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접하는 예술을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질문도 정말 그 관객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작가와 작품과 미술관을 대변하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건 너무나 관객 일변도의 고민과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들이 안타깝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보다 쉬운 거 아까도 말씀드렸나 그리고 보다 생활에 힘들다 보니까 생활에 위로가 되는 그런 예술적인 감상을 갖다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거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은 일치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학교를 다닌다는 건 공부하러 다닌다 하면 그 공부가 쉽고 재미있고 나한테 위안을 줘서 학교를 열심히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게 벅차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왜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자기 취미에 맞지 않는 것을 견뎌가면서 학교를 다니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뭔가를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당연하면서 건강한 거고 쉬운 논리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향유하고 누리려면 거기에 합당한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각오라고 그럴까요? 그 성이라고 그럴까요?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불할 각오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전부 다 이 경제생활을 부흥하고자 어른들이 전부 애썼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일변도의 생활을 이슈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살만하게 돼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고 돌았을 때에 사실은 벅차다거나 부담이 되거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술관을 출입한다는 건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출입하는 건 아니라 내 취미생활을 좌우하는 나의 생활 감성을 감수성을 어떻게 새롭게 확대해서 내 생활이 어저께하고 다른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꿈꾸신다면은 사실은 미술관 오는 게 부담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주 걸음을 가다 그렇죠. 보면 예.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폭은 더 넓어진다라는 예.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슨트라는 직업이 또 새롭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청주 시립미술관에서도 이 도슨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 작품과 관객을 정서적으로 매체시켜주는 분들이 역할이 도슨트 역할이죠. 네. 그리고 도슨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자원봉사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정의 어떤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점심 식대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를 해드리지만 자원봉사죠. 근데 그분들이 지역마다 모든 미술관마다 그 수준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작가로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미술관을 관람하러 갔을 때 제 작품도 있는데 도슨트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도슨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들은 저 작품이 저 작가 당사자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이 미술뿐 아니라 모든 일이 정답이 없지 않겠어요? 인생도 정답이 없지요. 그런데 그 정답이 따로 있어서 바깥으로 이제 객관화시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따로 없지만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답은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이 본인한테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좌우해주는 선입감을 주는 것이 도슨트들이 잘못하면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런 뜻에서 작업을 했고 의미는 이겁니다. 이건 벌써 단정적인 거거든. 답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도슨트와 아니면은 열어주는 거죠. 그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과정은 어떻게 됐으며 이 작업에 대한 반응들이 이러이러하다든가 하나의 그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누렸다 갈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그 장을 만들어주는 장을 연출하는 분들이 도슨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마침 저희들도 놀라웠게도 이 미술관의 도슨트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일기 교육을 통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 한 20여 명 되지만 그 중에 절반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평판이 작가들이 제일 예민한데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작가분들은 전국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고 픽업하는 작가들이지만 그 작가들이 여기 도슨트 분들을 만나보고 너무나 놀라고 고마워하시고 또 외국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우리 도슨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도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슨트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미술관의 기관 역할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뭐 도슨트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내가고 있는 이 청주 시립미술관. 우리 청주 지역에서 또 하나의 축제가 될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립미술관도 혹시 이곳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게 참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단순치 않지만 예. 지금 공예 비엔날레를 청주에서 열면서 그걸 주축으로 해서 청주 이 지역에 여러 국공립 사립미술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술관들이 합심을 하고 공예 주최 측하고 서로가 MOU를 맺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맺었습니다만 그 연계 프로그램들을 그 개척하고 개발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미술관마다 이렇게 투어를 해서 그 시기에 청주를 방문하는 또 공예 비엔날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공예 비엔날에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연계된 전시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아트 브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리를 놔드리는 역할로 이제 그 우선 가장 중요한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 청주를 오시는 분들은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문화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청주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서 좀 예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 그 플랫폼들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청주 시립미술관이 이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어떤 연결성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청주뿐 아니라 지역에서는 그 특히 그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데는 그 예술문화 향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네. 예,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미술관과 이제 그 대도시 미술관만 비교해도 규모가 3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미술관이 안타까운 점은 저희 미술관은 예산과 규모 때문에 전시회를 하나를 주로 기획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전시로 넘어갈 때 보름 동안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관객분들은 매번 그 스케줄을 체크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심코 지나가다가 바람 쐬러 오셨다가 들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미술관은 꼭 전시회를 보러 목적을 갖고 오는 것보다 뭐 선진국들도 그렇지만 오히려 쉬러 온다거나 약속 장소를 삼거나 그 산책 기분으로 왔다가 우연히 전시회도 본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예를 들면 미술관에서 선진적 미술관은 그 레스토랑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왔다가 전시회를 보고 가는 거죠. 사실 누구나 전시회 보러 목표로만 와서 전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거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전부 이렇게 바쁜데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 허탕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그 이번부터는 오셨다가 허탕치는 분들이 없게 그 미술관 아래층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획전을 따로 뛰는 거죠. 규모는 좀 작아지더라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문화도 그렇습니다. 서울 중심, 중앙 중심적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청주 지역에는 그 이번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관으로서 청주에 그걸 뭐 전문 용어로 샤올라고라는 말을 쓰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수장고라는 거죠. 그것이 그 청주에서 그런 관계를 잘 이루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나밖에 없는 그 들여다보는 전시장을 들여다보는 소장고를 갖게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청주 분들만 혜택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서 관심 가지고 다 모여요. 그래서 그분들도 혜택이 되죠. 타 지역에서 와서 보고 또 우리 미술관도 들려가고 그리고 그게 아마 관객이 상당히 많이 모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주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 미술관이 보여줄 수 있는 스케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상당히 그 질과 수준 높은 것이 많은데 숫자도 많지만 그것의 일부지만 그것을 돌아가면서 계속 보여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청주 시민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그런 또 우리 미술관하고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장님 그 지역 예. 간의 그 미술계에서도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시가 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좀 소통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려온 그 분관, 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장고 전시회 그 기획을 저희들이 그쪽 책임자와 저희 미술관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가 같이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거고 그 작품들을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렇지 않아도 그 자기들이 소장하는 여러 그 좋은 작업들을 거기만 소장고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작은 근소미술관에 계속 빌려서 그 순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그 질과 그 뭐라 그러나요? 더 이제 풍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더 1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우리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두 번의 작고작가전이 요 충북 지역에서 어떤 그 모 군수님들이 뭐 열심히 방문해 줘가지고 굉장한 감동을 받고 가시면서 자기 지역의 이 그림을 빌려서 그쪽에 전시회도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아주 환영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주 시립에서 이 작고작가전이 하나 한다 할 때 그 작품은 이 충북 지역의 모든 풍경을 담고 있는 작가 왕철수 선생님의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북 지역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보여요. 그러면 청주 외에도 충북 지역에도 다니면서 계속 전시회를 순회 전시하면 아주 좋을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네.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충북 지역 이제 시립미술관 관장님으로서 우리 충북 지역의 시민분들이 예술을 좀 더 접하기 쉽고 또 접했으면 하시는 마음으로서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오창에 제가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계속 가가지고 오후 시간에 시민들하고 만나고 제가 직접 도슨트에 설명드리고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동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 만났던 그 경험이 상당히 소중하고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아주 흥미 보였어요. 호응도 좋았고요. 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작품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뭐 좋았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미술관을 찾아오고 또 미술관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장이라도 나가서 손님들을 갖다가 접하고 관객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설득할 정도의 그런 서로 에너지는 필요한 거고, 그건 뭐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또 말하자면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저희들 분관에서 대청호라든가 또 창작 스튜디오에서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활발히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인 됐을 때 우리가 뭐를 새롭게 느낀다는 건 워낙 어렵거든요. 생활에 전부 다 치이고 중요한 것은 생활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열정을 쏟기는 어려워요. 취미생활 아닌다면. 그런데 결국은 이 미술을 갖다가 즐기면서 자기 생활을 더 흥미롭게 증폭시키고 보람있게 여러 가지 그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미술관 출입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이제 그 아버님 또 부모님들은 미술관이 낯설다 하더라도, 내가 저 작품 세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 그분들은 부모님들이 옛날에 6.25 이후 살기 힘들어서 미술관도 열하겠지만 손잡고 외출을 할 수도 없었죠. 이제부터는 바로 그분들의 자녀가 사실은 미술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내가 몰랐어도, 내가 모르고 내가 낯선 그림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접하면 그것은 학교 교육에서도 감당 못하고 가정교육도 감당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고급 과에도 감당 못하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형성할 때 그걸 전문가는 아비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일종의 억지 번역하자면 가정교육 비슷한 건데,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나누냐에 따라서 감수성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것을 만들어낸 개념의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것은 현대 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을 진단하기 위한 그 용어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쓴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감수성이 형성돼가지고 감수성이 계급화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타개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미술관을 정말 일상의 놀이터로 연결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어린 세대들은 고급과에 못지않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감수성 폭이 벌어진다는 그 경험은 미술관에서 아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미술관에서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청해 주시면 도슨트에
그 설명이라든가 안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드리면 감화를 느리죠. 근데 우리가 결국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나들이에서 만날 수 있으면, 그리고 정부 교육열들이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비싼 뭐 사교육비 얘기들을 너무나 그 부담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돈도 안 들면서 어떤 고급과외나 사회교육이나 학교나 뭐 가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희들 기관이 감당한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나들이를 하시면서 방문을 하셨으면 예, 좋겠다. 그 애들만은 익숙하게. 네, 그러면 네. 앞으로 세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첨가해서 시간이 된다면 더 말씀드린다면, 예술의 기능에 대한, 예술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논평을 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 말씀을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자기를 넘어서 자기를 초국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건 다른 사람이 맺는 예술작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철학적으로 보면 전부 사람이 자기 소견을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전부 다 존중되고 중요한 사회가 바람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증폭시켜서 자기를 키워서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그런 통로를, 행복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하는 감성은 그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은 오로지 예술 작품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네. 뭐 기울어진 예술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평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이 예술로, 뭐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청주가 다시금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홍명섭 관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안태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타임과 낙태죄를 두고 이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요. 인권연대 수매 정미진 활동가를 2부 투데이 인터뷰에서 만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의 정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